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연 TV가 개국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한 말씀, 축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차세대 미래전략 연구원의 출범을 환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참여연이 정말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길잡이가 되어서, 물론 우리나라는 물론 특별히 동북아시아 이 지역과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에게 안정과 그리고 번영을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담당해 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는 동북아 끝자락에 이런 지정학적으로 육교적 위치에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육교적이란 뜻이 사실 왕래와 소통 그리고 교통의 이런 요충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제하는 주인이 효과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비록 보물이라도 하나씩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인이 통제력을 상실하여 안전을 확보해 주지 못하면 아무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뺏어가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 정말 기회의 땅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그런 땅, 우리는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환경이 피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참여연이 이런 여건을 딛고 일어서서 말하자면 오히려 이런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이런 전략을 찾아내겠다는 발상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참여연 소개서를 보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곳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하여 교육하고 추천하겠다는 대목을 무척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사실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런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노력은 소홀히 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솔직히 시인해야 합니다. 참여연이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 참여연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그리고 주게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연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크게 번영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차세대 2030 세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청년들이 상당히 힘든 시대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이제 안보와 또 경제가 또 직결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에서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격려하고 싶은 그런 어떤 장군님의 어떤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실 100여 년 전에 이 나라의 국권을 뺏겼던 나라입니다. 사실 중국도 한번 국권을 빼앗겼고 일본도 빼앗겼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너무 자만하다가 그렇게 된 나라였고, 일본은 지들이 도전해서 한번 국권을 빼앗겼고,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정학적 위치를 잘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권을 빼앗겼던 경험을 지닌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를 했던 사람들을 위치해서 정말 이 뼈아픈 기억은 잘 깊이 새겨서 거기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언론 세 가지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때를 살아왔던 세대가 주변국의 위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이런 위기를 또 위험을 threat,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변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고종이 당했던 기록을 보면 정말 한심하게도 상비군을 갖지 못했습니다. 국제 관계는 사실은 냉혹한 정말 현실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힘이 없는 자는 힘이 있는 자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멜로스라는 섬이 아데네 동남쪽에 섬 하나 있습니다. 이 멜로스가 아데네에게 당했던 그때 아데네 함장과 멜로스의 정치 지도자 간의 대화를 멜리안 다이알로그라고 그래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는 제목 이런 그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멜리안 다이알로그란 거. 그 내용 속에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국제사회에서 강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약자는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 The strong would do what he wants to do. But the weak should do what it has to do. 이 유명한 이게 멜리안 다이알로그입니다. 이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상비군을 전혀 키워두지 않았던 우리 고종, 심지어는 일본의 깽단이 들어와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위기 속에서 고종이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중국에 손을 뻗어보았습니다. 중국 사람들 도와줄 능력도 없었고 사실은 도운 척 했지만 도울 수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나중에 일본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는가 하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일본도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러시아 쪽에 손을 뻗었을 때에는 그건 사실 막 가는 때였습니다. 이렇게 어느 믿을 동맹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1882년입니까? 우리 한미 조미 조약을 맺어놨던 거 그거 기대해서 미국 쪽에 손을 뻗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그때는 동북아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교관을 한 분 보냈습니다. 제 기억으로 윌리엄 다이라는 준장이 웨스트포인트 출신입니다.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1년 동안 계약해서 훈련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이분은 봉급도 못 받고 1년 후에도 우리나라 병사들을 키우기 위해서 양병에 헌신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 마지막에 주변국이 우리 왕궁을 막 짓밟을 때 이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상비군이 없으면은 아무리 이런 좋은 이런 발상을 갖고 있다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냉혹한 현실주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맹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나라의 오늘 형편이 위험을 위험이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저는 대단히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이 왜 위협이 아닌지를 정치 지도자들은 분명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 정치 지도자가 핵을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해서 쓰지 않겠다는 그런 보장을 뭘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지 않고 그게 위협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이 정말 이 역사가 준 교훈을 잊어버릴 망각하는 첫 번째 위기입니다. 우리 군 훈련해 두어야 합니다. 군은 진짜 훈련한 대로 싸움을 합니다. 훈련 안 해두면은 싸움 못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국군 앞에 위험을 보면서 정말 실전적인 훈련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가끔 보면서 우리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그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동맹은 강화된다고 말하면서 보기에는 강화되지 않고 있으니 더욱 불안합니다. 왜 이 하필이면 오늘 이 시점에서 옛날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치욕적인 국권을 상실했던 모양이 그대로 여기 재현되는 데 대해서 분개하고 정말 걱정하고 해서 태극기를 들고 뛰어나오는 예비역 군인들을 보고 무슨 극우가 어떻고 무슨 정치하러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것 정말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총을 들고 평생을 이렇게 전선을 지켰던 분들이기 때문에 안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의 정치가 버전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 나라가 국권을 상실했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어떤 데는 비 오는 날, 어떤 데는 눈 오는 날 태극기 들고 나와서 외치면서 자, 이거 대한민국을 수호하자고 이렇게 외치는 저분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그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도 안 되고 또 잊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그것을 반복한다면은 우리 세대가 정말 이거는 큰 죄악을 짓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참여연이 그리고 참여연을 이렇게 참여연에 참여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 안전 보장의 첫 번째 이런 포커스를 맞춰줄 것을 간곡히 당부해 마치겠습니다.